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우상인 선수를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축구선수 이강인이 우상을 언급했는데요. 24일 유튜브 채널 GQ 코리아에는 이강인 씨, 그래서 베컴 형이랑 무슨 얘기했다고요? 이강인 앨범에서 건져 올린 귀한 남친 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강인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팥빙수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팥빙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도 팥빙수를 자주 못 먹었는데 이번에 파리로 이적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파리에 팥빙수집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줄까지 섰다, 맛있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데이비드 베컴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베컴 레전드 선수가 있더라라며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게 됐다. 그때 넷플릭스에 베컴 다큐가 나왔었다.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첫마디는 안녕 잘 지내 였다며 광고 촬영은 항상 똑같다 항상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내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라며 웃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상인 선수로 마라도나를 꼽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나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우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선수처럼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선수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라도나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일 큰 영향을 준 레전드 축구 선수이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메시의 드리블과 이강인의 드리블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공통분모가 바로 마라도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강인의 아버지는 마라도나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영상을 봐왔고 익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고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면서 당연히 마라도나와 스페인 축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 마라도나가 우상이라고 밝혔었죠.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두 선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메시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마라도나 선수의 축구의 모든 점을 담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고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강력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정우영, 송민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영이 형이랑 민규 형이 파리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우영이 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귀엽더라. 강아지가 하나도 안 짖고 너무 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았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정우영, 송민규와 한국 축구와 독일 축구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 같이 축구하는 형들이 대부분 저의 친한 지인들인데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축구 다음으로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보는 선수로 기성용도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저랑 엄청 잘 맞고 성격적인 부분도 너무 잘 맞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기성용 선배가 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매주 레슨을 받고 있다며 조금씩 늘고 있는데 불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빨리 배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그래도 프랑스 구단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패스마스터 윤정환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부족한 플레이메이커들을 대체하며 독특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훌륭한 플레이에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려운 패스를 손쉽게 주어 경기를 컨트롤하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 그의 패스에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생각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축구에서 매우 길어지면 경기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는 빌드업을 중요시하여 매우 안정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플레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패스를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스는 공간에 넣어줄지 발밑에 줄지 계산하여 판단하는데 뛰는 선수에게 발밑에 패스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파악과 계산을 통해 개개인의 선수 특성에 맞게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 훌륭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넣는 선수는 상대 수비 위치 파악과 패스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기술적인 선수라고 봐야 해요. 이러한 패스를 하는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압박이 강력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플레이와 압박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에도 훌륭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의 실력은 노력 덕분에 달성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속도, 수비, 피지컬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며 몸에 힘이 붙어 가속력과 스피드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스피드뿐만 아니라 힘과 게임 감각도 향상되어 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경기 감각과 실전 경험을 통한 기술적, 정신적, 경험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의 독특한 플레이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패스 궤적, 선택 등이 정말 번뜩이고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태클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이강인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연결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로 밀려난 이강인이 이적을 고려 중이다. 이에 팰리스는 이강인 영입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경쟁 구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나야만 한다. 당장 다가오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PSG는 이강인에게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퀴프는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는 다음 시즌 팀 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구단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였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나폴리는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PSG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이강인의 연봉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는 연봉 700만 유로 약 108억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지출도 검토 중이다.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이고 유연한 공격 자원이다. 나폴리의 스타일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팰리스까지 가세한 상황인데요. 스포르트는 팰리스는 PSG의 이강인에게 큰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이에 코칭 스태프의 관심을 끌고 있다. PSG가 요구하는 3천만 유로 약 468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입에 매우 진지한데요. 매체는 이강인 영입 경쟁은 치열하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팰리스는 출전 시간과 중요한 역할을 약속함으로써 경쟁 구단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과도 잘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런던 월드는 이강인은 단순한 공격 자원이 아니다. 윙어,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풀백 자리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함은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 플랜의 안성맞춤이다. 그의 멀티성은 팰리스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